안녕하세요. 오늘은 코 수술 후기 Q&A를 찍어볼 거예요. 저는 수술을 7월 9일에 받았어요. 지금 거의 한 달 반 정도 지난 상태고요. 이렇게 코에 붓기도 좀 많이 빠져가지고 얄쌍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달 반 동안 제가 느낀 점들과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코 재수술을 왜 하게 됐는지. 요거는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콧볼 축소랑 연골 묶기 수술을 작년 5월쯤에 했었어요. 근데 그 콧볼 축소는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연골 묶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 안에 있는 흉살이 부드러워지면서 그 수술 직후의 모양보다 살짝 좀 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퍼지는 건 아니지만 부드러워지면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되게 만족스럽게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복코가 또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실리콘을 사용하게 된 이유. 이건 정말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가 콧볼 축소랑 연골 묶기를 선택한 이유가 무보형물이라서 선택을 했어요. 그냥 애초에 저는 실리콘이라는 그런 수술 자체를 생각을 안 했어요. 절대 안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리콘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수술 직전까지 상담을 받으면서도 뭔가 꺼려진다, 실리콘을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상담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코를 개선을 하려면 코끝을 건드려야 되잖아요. 코끝을 비중격으로 이렇게 높이게 되는데 이 코끝을 높이게 되면 콧대가 제가 막 크게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코끝을 높여버리면 콧대가 꺼져 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끝만 뾰족하게 되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뭐 마녀코? 코끝이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뾰족하게 보일 수 있다고 해서 실리콘을 조금만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은 코끝을 제가 원하는 만큼 못 올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실리콘을 넣어서 그냥 한 번에 나의 복코를 개선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내 마음이 편하게 실리콘 사용하지 않고 조금만 뭐 손을 보던가 이렇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죠. 제가 재수술이잖아요. 예전에도 수술을 받고 복코 때문에 또 재수술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뭔가 제가 느끼기엔 다음에 한 번 더 받을 바에 그냥 이번 수술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받자 이 생각을 하고 실리콘을 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상 자체가 되게 동글동글하잖아요. 눈도 동그랗고 얼굴도 동글동글한 이미지라서 실리콘을 넣으면 뾰족해진다? 뭔가 사람이 과해 보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원장님께서 2mm를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없다. 생각보다 높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생각보다 높지 않고 그냥 예전 코보다 살짝 그냥 오똑해졌다? 뭐 그런 느낌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리콘 2mm를 넣게 되었습니다. 코 모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무조건 자연스럽게 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무조건 자연스럽고 정말 자연스럽고 꼭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코끝도 너무 뾰족하지 않게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연예인 누구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고 그냥 제 얼굴과 제일 잘 어울리도록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코 수술을 했나? 안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자연스럽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 수술에 대한 고통과 실밥 풀었을 때의 고통을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코 수술에 대해서는 고통이 크게 없어요. 코를 막 툭툭 치거나 이렇게 잡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큰 고통은 없습니다. 대신 수술 후에 엄청나게 불편해요.
고통보다 솔직히 불편함이 더 컸어요. 코 수술을 하면 코 안에 이렇게 뭘 넣어두거나 그냥 코가 막혀요. 콧물, 피 이런 게 섞여가지고 엄청 막히는데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일상생활이 엄청 불편해집니다. 잘 때도 편하게 일자로 이렇게 누워서 못 자고 높은 베개나 이불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앉다시피 해서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고통보다는 엄청 불편해요. 엄청 불편해요. 정말 불편해요. 그리고 실밥은 저는 조금 아팠어요. 이게 참을 수 있는 고통이긴 한데 뭔가 움찔움찔하게 되는 고통? 좀 아팠어요. 그 아물지 않는 상처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툭툭툭툭 건드는 느낌? 그래서 좀 찝찝한 고통이긴 한데 참을만 합니다. 참아야 되니까요. 이건 이제 병원마다 다른데 부목이랑 안에 뭐 실밥, 뭐 그런 테이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거하는 기간이 달라요. 저는 7일차에 모든 걸 다 제거를 했거든요. 그 후부터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근데 멍이 사람마다 드는 게 다르잖아요. 저는 멍이 노랗게 좀 진하게 멍이 들었어가지고 그거 다 빼려면은 한 열흘 정도 지나야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 수술 후에 관리. 일단은 코 수술을 하고 나서는 찜질 같은 걸 되게 잘 해줘야 돼요. 그 후에는 피지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 코에 피지가 되게 많이 올라와요. 어쩔 수 없이 블랙헤드나 이렇게 막 뾰루지 같은 게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관리를 초반에 진짜 잘 해줘야 돼요. 저는 그 병원에서 브러쉬를 주시거든요. 모공 브러쉬? 코 전용 모공 브러쉬를 주시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며칠 동안 세수할 때 이렇게 모공 청소도 해주고 지금은 코팩 같은 거 있잖아요. 코팩이나 뭐 피지팩 같은 거 그런 거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주면서 피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코에 피지나 막 뾰루지 같은 게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관리를 못 해주면 모공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초반에 관리 열심히 해주시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한 달 정도 지나면 눈에 이렇게 띄는 큰 붓기는 가라앉아요. 근데 이렇게 만져보면 아직 딱딱하거든요. 딱딱까진 아니고 땅땅한 느낌? 이런 잠붓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른데 6개월에서 오래 가면 1년, 2년까지 잠붓기가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하게 내 코가 되려면 못해도 1년, 2년, 3년까지는 걸리지 않을까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장점은 그래 내가 생각하는 콤플렉스가 사라진다? 그런 정도가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비중격 안에가 이렇게 휘어서 코막힘이나 비염 같은 게 있었어요. 저는 그냥 알레르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수술을 들어가 보니까 이 비중격 망곡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숨쉬기가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어요. 비염 같은 그런 증상도 엄청 많이 줄어들었고 예전보다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단점은 당연히 부작용이겠죠. 부작용 걱정이 제일 큰 단점인 것 같고 그 외의 단점은 일상생활 속에서 코를 너무 신경 쓰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를 만질 때 코를 풀 때, 코를 팔 때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코가 엄청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예전처럼 막 코를 다룬다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워져요. 이게 은근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세수할 때도 코를 살살살 건들고 막 이렇게 놀 때도 뭔가 코를 방어하게 된다던가 좀 그런 조심스러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상생활들에 살짝의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깊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100명 중에 1명꼴로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부작용이 제일 크게 일어난대요. 일주일에서 2주? 뭐 그 정도 사이에 이 실리콘이 몸에 맞지 않으면 그때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괜찮겠지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뭔가 살짝만 이상하다 해도 병원을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그리고 제일 흔한 여기 밑에 흉터. 여기 약간 붉죠? 여기에 흉터가 저는 흉터가 많이 생기는 체질이 아니라서 티가 많이 안 나는데 흉터가 심하게 생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도 부작용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실리콘 부작용, 염증이 있고요. 구축이 있어요. 그리고 뭐 실리콘 비침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저는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꼭 알고 수술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뭐 부작용 안 일어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언젠가 나도 부작용이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작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술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Q&A는 끝이 났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